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편으로 앨런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비트코인 시세가 상당히 많이 높게 올라왔던 어떻게 보면 주축에 대한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게 되겠는데요. 트위터 프로필에 비트코인을 언급을 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뭐 장중에 15%대까지 급등했던 현상도 있기도 했습니다. 보게 되면 앨런 머스크의 트위터 프로필 때문에 추측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머스크 CEO가 자신의 프로필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해시태그로 비트코인을 써놓았는데 이번 주 내내 3만 달러에서 등락했던 비트코인이 급등과도 맞물렸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트위터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 해시태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이야기를 또 꺼내기도 했습니다. 도지코인 쪽에 대한 지지를 또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는데 이번 도지코인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이것으로 알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는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걸 조금 돌려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게임스탑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반대에 대한 반대론자 분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야, 이게 트위터가 무슨 효과가 있길래 그게 장중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냐? 라고 할까봐 제가 한번 또 다른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앨런 머스크 트위터 수분 만에 2,700억 원치 숏 포지션을 그 라인대를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후폭풍으로 나왔던 결과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언급 이후에 수분 만에 이 정도까지 갔고 그 정도에 따른 숏 포지션이 라인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 예, 그 질병에 있는 시대에서 지금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절대 잊어먹으시면 안 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SNS에 대한 활동 트래픽 지수가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수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그리고 앨런 머스크에 대한 이런 한마디가 왜 이렇게 파급력이 좋은 이유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부자 순위가 누구? 예, 이 제프 형 대비보다 더 많은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고 그만큼에 대한 인지도도 높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급부상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 대한 말 한마디에 관심과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적절한 예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에 대한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해서 한번 갖고 왔고요. 이게 현 시점에 대한 현 시대의 가장 현실적인 형태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인터넷 방송 한 번에 100억 매출을 올린 대륙의 인플루언서. 물론 이분보다 더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한 8천억 원대까지는 봤어요. 네, 8천억 원대까지는 봤고 이거는 자료 어디에서 또 갖고 왔냐? 예, 코트라 들어가 보시면 있어요. 예,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네, 그래서 그만큼 대륙에서 요거 내가 한번 방송을 해서 나가게 되면은 그만큼에 대한 파급력이 된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사람의 인플루언서에 대한 한마디, 구독자층의 한마디만 이야기를 해도 이 정도 파급력이 나오는데 트위터에 저 해시태그 하나로 그또 자기를 좋아하는 그 추종자들이 얼마만큼 해석을 할까요? 예.
그건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증여한 0.25개 비트코인 외에 전혀 보유한 부분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뭐 매수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시점에서 저런 발언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겠다. 그러면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면 간접적인 부분은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바라보았을 때 이분이 과거에 페이팔과 연결적 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적 구도로 인해서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베이가 15억 달러의 거금으로 인수를 하면서 이 머스크의 보유 지분 가치가 2,816억 원으로 받으면서 그만큼 올라왔으니 어떻게 보면 핀테크 결제 사업 부분에 대한 연결적 고리는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페이팔이 어땠습니까? 당연히 그만큼 암호화폐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그것도 올해 중에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겠고요. 그리고 페이팔이 중국 시장의 결제 시장 진출을 또 2019년도 10월 달에 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형태가 있음으로써 앞으로 이런 결제에 대한 패러다임이 조만간에 바뀌고 있는 실정이구나 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페이팔의 CEO 댄 슐먼이 암호화폐 지금이 이때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만큼에 대한 페이팔과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앨런 머스크와에 대한 관계도는 뭐 뗄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약간의 지원적 보이지 않는 이런 지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또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최근에 페이팔 주가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뭐 당연히 비트코인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스퀘어나 뭐 페이팔이나 이런 쪽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결제도 앨런 머스크는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테슬라 구매할 때도 뭐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 부분을 좀 볼 필요성이 있겠고 그리고 이번에 게임스탑으로 인해서 약간의 자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구독자 층들이 개미이다 보니까 개미들이 어떻게 보면 포용하겠고 나에 대한 그런 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또 개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언급을 좀 했다라는 게 초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사기다 공개 비판을 했고 개미군단의 지원군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청문회 개최에 정적으로 동의하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고 개미 지원 사격에 나는 좀 일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테슬라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서 지금 부자 순위의 탑 클래스까지 올라왔습니다. 언제든지 이게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은 공매도 부분에 대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개미들이 테슬라를 많이 샀는데 여기서 또 많은 그만큼 또 고점에 또 사셨던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충격을 최소한 완화시키려고 했던 본인의 약간의 영향적인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무래도 미국의 무료 증권의 로빈 후드가 게임스타 등의 일부 종목을 매수를 차단했다. 이 소식이 상당히 이제 개미들의 그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만들었던 대목이었는데요. 미국의 무료 증권의 로빈 후드가 게임스탑과 같이 게임에 열광하는 일부 종목의 신규 매수를 차단하고 매도만 가능하게 논란을 일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매도만 가능하고 매수를 할 수 없다라는 측면이 나왔고 이거를 또 사전적으로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기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료 증권 앱들이 차단한 종목은 게임스타, AMC, 블랙베리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뭐 이런 주가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1637%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하니까 당연히 관심이 많고 많이 투자하려고 하는 후발 개미들도 꽤 있는데 왜 못 사게 만드냐 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너희들이 뭔데? 근데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전 공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DC 인사이드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또 보게 되면 로빈 후드가 매수 수량도 제한을 두었다. 이제 매수 버튼 없앴다라고 엄청나게 까임을 당하니까 그거는 다시 살려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매수 버튼 다음에 또 충격은 무엇이었냐면 일반 개미에 있는 갖고 있는 주식을 그냥 말도 없이 팔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걸로 욕을 또 먹으니 수량을 제한을 둬버리는 형태로 진짜 막장의 막장까지 가서 지금 분위기가 말이 안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로빈 후드와에 대한 또 금융기관들과에 대한 관계도 때문에 이렇게 욕을 처먹더라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해지 쪽이나 뭐 아니면 공매도 뭐 전문으로 다루는 그런 쪽에서 이렇게 쇼패팅 비중이 커졌는데 그게 어느 정도 처음에는 한 40조 정도 손해를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10배 이상 올라가니까 지금의 기관들에 대한 그만큼에 대한 손해율 부분이 뭐 많게는 뭐 400조에서 1000조 사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대략 10배 이상 올라갔으니 못해도 800조 원에 근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1000조 원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약간 이런 직간접적인 부분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쪽에서 좀 움직여 주지 않았나라는 부분이고 로빈 후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총알 바지를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더 정확하게 본다고 하면 로빈 후드의 지분의 대주주가 누구이고 그리고 그 지분의 금융기관들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부분 또한 볼 필요성이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서 앨런 머스크와 무슨 관계도가 있냐 이쪽에 있는 게 실제 그만큼 손해율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일부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겠지만 이게 비트코인 쪽으로만 보게 되면은 우리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앨런 머스크 입장은 명확합니다. 야 이렇게 규제가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시장에 거의 어머니급으로 있는 이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더럽게 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된 형태의 비트코인 쪽으로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좀 더 투명한 쪽은 이런 코인 시장이 좀 더 낫겠다라는 형태로 약간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해 보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비트코인도 공매도에 대한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공매도 부분을 토탈을 해서 또 코인도 또 빼주기에는 좀 그러하니까 그리고 트위터를 많이 보는 쪽이 또 비트코인 시장의 참여자들, 구독자들이 되게 많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다 싸잡아서 언급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또 어떤 비판론자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야, 코인 시장 이때까지 사기판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코인 시장이 이게 하라는 게 말이 되냐? 라는 측면과 오히려 제가 이제 그거에 따른 반론을 해본다고 하면 코인 시장은 생긴 지 얼마 안 됐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기판이 있는 겁니다. 물론 주가에도 사기판이 있어요. 근데 주가는 그만큼 규제 기관들이 까다로운 형태로 계속 보고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도 저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신뢰도가 무너지는 형태이고 앞으로 코인 시장은 점차 안전망, 규제망으로 들어갔었을 때 탈중앙화에 대한 그런 이미지 마케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지금의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됐다 뭐 이렇게 전 보진 않아요. 예, 그냥 그렇게 이제 코인 회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이죠.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제 탈중앙화 모델은 그 이야기는 이제 거의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공매도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개미들 마음을 좀 헤아려 준다라는 형태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분의 이런 언급은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파급력이 어마어마해요. 예,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이런 인터넷 세상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아까 비유를 인플루언서로 이야기를 했고, 대표적인 인플루언서, 제가 제일 큰 인플루언서를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에 대한 파급력이 있냐면, 자동차를 한번 자동차를 판매해 보겠다라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12대까지를 팔아버리는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뭐 못해도 최소 못해도 하루에 나가는 판매만 8,000개 이상이 나간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쪽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SNS 파워 뭐 얼마나 뭐 되겠냐 이렇게 보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 거에 민감하게 움직였던 것도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보시면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은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분의 이름 자체가 브랜드화 돼버렸기 때문에, 니꼬르 테슬라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추종자도 많고, 그 추종자들이 오히려 테슬라에서 수익을 많이 받던 사람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도 약간의 포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이 시점에서 언급하기에는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비중은 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 옛날에 앨런 머스크가 몇 번 비트코인 언급을 하면서 여기서 수익을 냈던 일부분에 있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흘러가긴 했습니다. 그거를 저는 몇 번 보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같이 또 다뤄졌던 부분도 있고요. 이분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우리한테는 홍보 마케팅이 전 세계적으로 잘 되었다. 그래서 이분의 활동이 앞으로 더 많이 나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